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중독 들어가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먼저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복습 프린트 4.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확인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식품의 방사선 살균시 주로 뭐를 이용한다 라고 했네요. 코발트 60에 감마선을 이용을 하죠. 우리가 식품의 방사선 살균에 사용할 수 있는 핵종은 코발트 60만 있고요. 핵종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침투력이 좋은 감마선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코발트 60에 감마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물 100리터를 표백분을 사용해서 4ppm 농도로 염소 소독하고자 할 때 필요한 표백분의 양은 그랬네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800 나오죠. 800mg.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 4ppm이다 라고 하면은 1리터 중에 4mg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00리터를 4ppm으로 만들려고 하니까요. 물이 이거에 100배 있으면 되죠. 그러면 표백분의 양도 이거에 100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100리터 중에 400mg이 녹아있을 때도 우리가 4ppm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400mg이 다 유효량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뒤에 유효 성분의 양은요 50%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50개만 50%만 유효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50분의 100 해서 곱해주셔야죠. 그래서 800mg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800mg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차염소산 나트륨 200ppm을요, 100분율로 환산하면 몇 %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ppm을요, 퍼센트지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에 이제 했던 거, 그런 그 농도를 퍼센트지로 100분율로 바꾸는 거냐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단위를 통일시키면 돼요. 우리가 거기 보니까 200ppm 100만 분의 그 다음에 200mg 곱하기 100 요거 해주시면 되죠. 똑같이 단위로 통일을 해서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0.0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0ppm은요 0.0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수홍, 석탄산, 크레졸은 몇 %? 우리가 이제 이 수홍이나 석탄산이나 크레졸 같은 경우는요 살균 소독제로 이용하는 것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정 농도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수홍은 우리가 몇 프로를 이용하냐면 0.1%를 이용을 했고요. 석탄산은 3 내지 5% 이용했죠. 크레졸은 3%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미생물의 세포막 손상으로 살균 효과를 나타내며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하고 냄새가 없고 자극성 및 부식성이 없는 것 뭐냐면 역성 비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세척력 얘기 나오면 비누 얘기인데요.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한 비누 역성 비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에틸알코올 여러분 에틸알코올 에탄올은요 우리가 100%가 아니라 몇 프로를 이용하냐면 70% 그렇죠. 살균 소독 효과가 좋은 건 70% 알코올이에요. 자, 그래서 6번에는 70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살균력, 침투력이 우수해서 식품 공장에 가장 널리 이용이 되며 인화성과 독성이 있어서 취급 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멸균용 가스는 에틸렌 옥사이드죠. 그 다음에 8번 방사선의 중선량 조사는 얼마 이하로 조사하는 거냐면 10kg 이하로 조사를 하는 거였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병원균의 사멸도 가능하고 식품 특성을 개선하는 데도 이용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냐면 선도 연장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9번 식중독 지수를 우리가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구분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그중 식중독 지수 범위가 71 이상 86 미만인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고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10번 식중독 역학 조사 시 무슨 단계에서는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현장시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염원도 추정을 하고요. 이런 설문조사나 현장시설 조사나 이런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단계. 이게 어떤 단계였냐면 현장
조사 단계였죠. 현장 조사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에는 현장 조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 11번부터 이제 OX 문제가 나오는데 보시면 10kg 이하로 방사선 조사 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거대 분자 이런 애들은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무기질과 미량원소는 약간의 손실이 있다. X죠. 그럼 보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그 미량 원소 뭐 이런 애들은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약간 일부의 비타민이죠. 일부의 비타민이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을 조금 입는 건 비타민이었어요. 자, 그래서 11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방사선 조사는 10kg 이하로 설량 시 모든 병원균을 사멸시킨다. 모든 병원균을 사멸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바이러스라든지 포자 이런 것들은 절대 사멸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2번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방사선 살균법은 코발트 60이나 세슘 137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사되는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세균 등을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이 아닌 다른 곳에는요, 세슘 137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품으로 한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핵종은 코발트 60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3번에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식품에 대한 저설량 방사선 조사. 우리가 저설량이라 그러면요, 1kg 이하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1kg 이하로 조사하는 경우 발화 억제, 바이러스 사멸, 숙도 지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다른 건 다 가능한데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바이러스요.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고선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방사선 조사 시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은요, 10kg 이하로 설량을 하면 다 사멸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해충에 비해서 더